자, 여러분들의 꽃은 어떠십니까? 맨날 똑같이 그리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꽃입니다. 꽃. 자, 우리 꽃을 그릴 때 다들 대부분 비슷하게 그리세요. 맨날 다 똑같은 꽃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뭔가 식물을 많이 그릴 때나 그림, 풍경화 같은 거를 그릴 때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 자, 근데 일단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유치원 친구들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꽃 종류를 한 가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꽃 종류가 한두 개인가요? 아니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꽃 종류 몇만 가지, 몇 억만 가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름 모를 꽃도 많을 거고 야생꽃도 되게 많을 거고.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는 식물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꽃 종류가 몇 개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꽃은 그려야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어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어내서. 자, 제가 이것도 약간 공식처럼 지어낸 방법인데요. 공식처럼 정해놨어요. 공식처럼 정해놓은 방법인데 자, 그 방법을 오늘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꿀팁이에요. 이거 보시면 내가 원하는 꽃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꽃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시는 꽃 종류를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그리는 꽃. 제가 제일 많이 본 거. 일단 두 가지 종류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제일 많이 봤다. 꽃 그리는 거. 베스트 2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아요. 진짜 제일 많아요. 다 이렇게 그려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그리면 맨날 꽃이 똑같고 재미가 없잖아요. 요거 제일 많고요. 만약에 밑에 줄기를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 제일 많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조금 발전한 경우예요. 튤립을 가끔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두 가지. 일단 이거는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진짜 많아요. 어른분들도 꽃 다 이렇게 그리실걸요? 저도 이거 진짜 급할 때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꽃이 주제로 하는 그런 거면, 꽃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라면 요것만 그리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꽃의 모양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 꽃을 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봤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꽃에 대해서 조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는 게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해바라기 그리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릴 때 보통 요거 그린 다음에 그냥 이파리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중구난방인 거야. 꽃잎 크기가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크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바라기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은 연필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쓰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요. 매직 쓸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요 네임펜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꽃의 전체 크기를 정할게요. 꽃의 전체 크기를 원 모양으로 정할 건데 동그라미 모양으로 정하시는데요. 자, 정할 때 크기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너무 찌그러지면 또 꽃도 같이 찌그러지니까요. 동그라미의 형태도 최대한 또 빠르게 해주시는데 연하게 하세요. 저 지금 빨간 거 들고 있죠? 빨간 거는 연하게. 자, 저는 한번 요 크기로 해볼게요. 자, 요 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만하게 그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부분 그리잖아요. 그 수술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조금 큽니다. 조금 커요. 이 부분도 크고 꽃잎도 크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막 쏠리게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에다가 딱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꽃잎 모양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전 가운데에다가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꽃잎 그리시면 되는데, 자, 해바라기 꽃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 모양처럼. 요렇게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 그리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내가 여기 점을 찍고 하나, 둘 하면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안 돼. 대부분 제일 많이 틀린 경우가 이렇게 한 번에 그리려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멈춰야 됩니다. 점을 찍어 놓고 하나, 둘. 이 방법으로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이어진단 말이야. 자, 해볼게요. 점 찍고 하나, 둘. 또 점 찍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쭉쭉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됐죠? 요렇게만 그려놔도 일단 꽃잎은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그려볼 거예요. 얘 사이에 있는 꽃잎. 이거예요. 여기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보여. 왜? 우리가 먼저 그린 꽃잎이 있죠? 요 꽃잎이 얘를 가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보다 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진하게 그려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 요거 사이에 있는 거 그릴 때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만 그리는 건데 여기만 그리다 그냥 이렇게 막 뾰족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뭔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하게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고요. 사이사이에 그러고 나머지 부분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진짜 뾰족해지더라고요. 자, 사이사이에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바로바로 그려볼게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꽃이 더 풍성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꽃잎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신을 그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들. 요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해바라기 씨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급할 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씨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박혀 있어요. 원래는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안에 동그랗게 그리는 게 근데 나는 훨씬 더 이쁘더라고. 요렇게요. 이렇게 그리면 해바라기 끝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색칠을 조금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색칠하는 방법은 또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바라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식처럼 지어놓은 꽃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요렇게 그리지 말고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 방법 배우시면 내가 꽃의 종류를 몰라도 내가 지어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크기를 먼저 정해주세요. 우리가 길 지나다니다 보면 작은 꽃도 있고 좀 큰 꽃도 있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보면 민들레 이런 것들은 되게 쬐끄맣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크기를 조금 먼저 정해줘야 돼요. 정해주는 거는 물론 연하게 아까 이렇게 잡아준 것처럼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한 요만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을 연하게 그려주고요. 연필로 연하게 그려주셨죠? 자, 이렇게 크기를 첫 번째로 먼저 정해주셨으면 자, 두 번째 가운데 요 동그라미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정해줘야 돼요. 요 부분의 크기를
작게 할 건가, 조금 크게 할 것인가, 요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는 좀 작게 해볼게요. 작게. 자, 이것도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그려주셔야지 막 이렇게 옆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그려줄게요. 자, 가운데다가 그렸죠. 자, 요 크기를 정하셨으면 세 번째입니다. 꽃잎의 크기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정해지면서 길이는 일단 정해졌어요. 자, 근데 꽃잎이 약간 넓느냐, 좁느냐에 따라서 꽃의 느낌이 전혀 달라져요. 제가 이거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보여드릴 건데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보세요. 자, 저 얘는요. 엄청 날씬하게 그릴 거예요. 엄청 날씬하게. 요 크기로 그려보겠습니다. 요 크기. 요 크기로요. 요 크기로 다다다다 그려볼게요. 쭉쭉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빨간색 선 제가 지금 한 거 있죠? 이거 하는 이유가 찌그러져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하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요렇게요. 다르죠? 다른 꽃이에요. 다른 꽃이죠? 자, 요렇게 그렸어요. 저 밑에다가 또 해볼게요. 얘랑 똑같은 크기의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얘랑 아까 똑같이 한다 그랬죠? 얘랑 똑같이 할게요. 자, 근데 이 크기를 얘랑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조금 많이 날씬하게 그렸는데 얘 2개 정도 크기 되는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느낌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색칠할 때 만약에 색깔까지 바꿔서 칠했다. 얘는 뭐 보라색 꽃인데 얘는 노란색 꽃이다. 그러면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생긴 것도 다른데 색까지 다르면 그냥 다른 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얘처럼 또 사이사이에다 또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꽃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막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시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다른 꽃잎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랬더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요 안에다가 연하게 그려놓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꽃잎이에요. 저는 이게 예상이 되니까 그냥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되지 않게. 이건 다른 꽃잎이에요. 뒤에 있는 꽃잎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2가지 그려봤어요. 조금 더 바꿔볼까요? 크기 얘랑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자, 크기 정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요거 조금 크게 해볼게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크게. 도너츠 같네요? 그쵸? 도너츠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짝대기를 그을 거예요. 끝까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V. 약간 리본 끝에 달려있는 모양 같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사이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을 너무 띄워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거 방향 맞추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자, 그건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쭉쭉 그려볼게요. 거의 다 그렸어요. 요렇게.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꽃이 된 거지. 색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저 이번에 원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크게 그렸어요. 저 이번에는 하트 꽃잎 그릴 거예요. 하트 꽃잎. 하트인데, 요런 하트가 아니라 약간 요런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요렇게요. 요거요. 요렇게. 요렇게요.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꽃 맨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거 어때요? 되게 쉽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자, 그림 그리다가
꽃잎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신 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꽃잎을 그리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됐죠. 이건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 아까 전에 쳤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몰라. 이거 균형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경우이신 분들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피자 있죠? 피자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에 가이드라인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어주세요. 더하기 X. 이렇게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죠. 가운데 점만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눴죠.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꽃잎을 그리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가운데, 꽃잎의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딱 접었을 때 양쪽이 딱 접히는 형태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틀린 거죠. 요거는 틀린 거죠. 왜냐? 간격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훨씬 넓잖아요. 그쵸? 요게 양쪽이 딱 맞아야 돼요.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색이고 여기 빨간색. 여기에서 반 딱 접었을 때 맞는 크기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요. 자, 그럼 양쪽 똑같죠? 양쪽 비슷하잖아요. 그쵸? 비슷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요렇게. 양쪽 비슷해졌고 요런 식으로요. 쭉쭉 그려주면요. 이러면 거의 안 틀립니다. 내가 이 선이 틀리지 않았다면요. 나 여기서 꽃잎 더 그리고 싶은데요. 한 더 나누면 돼요.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한 줄씩 더 그어보는 거야. 셋, 넷. 이러면 더 많이 그릴 수 있지. 절대 안 틀립니다. 이 방법은 되게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지만 이거는 되게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도를 잘 재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잘 나눠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칭이요. 대칭. 대칭이라 하면 양쪽이 접었을 때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칭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못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그릴 때 이런 거죠. 사람을 그렸는데 몸통이 찌그러졌어. 지금 이거 꽃 그리는 시간이지만 제가 예시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중앙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려야 돼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얼굴을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그 목을 여기다 그렸어. 몸통 여기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여기 넓이 보세요. 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가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또 같아. 되게 웃겨. 여기는 또 같아요.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옆으로 쏠렸잖아요. 이렇게 쏠렸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돼요. 대칭에 대한 이해. 가운데 나눠가지고 양쪽을 딱 접었을 때 딱 맞물리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꽃잎은 요거 기억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끝. 끝입니다.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꽃 그리셨잖아요. 색칠하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꽃만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요. 꽃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줄기를 그린단 말이에요. 줄기를 그린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뭘 붙이나요? 잎사귀를 붙입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잎사귀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잎사귀도 가장 많이 그리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장 많이 그렸다 보여드릴게요. 잎사귀 그릴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경우 가장 많고요. 제일 쉬운 방법. 아니면 그냥 이것만 그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 이렇게 그려놓고 V자를 그리는 거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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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그 다음 여기다 짝대기. 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우 얘랑 똑같은데 순서만 좀 달라. 해주고 V가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좀 따로 그리는 방법. 요런 방법이 있었고요.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봤는데요. 자, 요거 잎 그릴 때 나무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나무편에서 설명한 게 있어요. 나무 그릴 때 나무까지 약간 엇갈리게 그려달라고 제가 설명한 게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나무편부터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엇갈리게 그리는 게 좋아요. 자, 다른 종이에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다른 종이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잎 그릴 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 방법 있잖아요. 요거. 요 방법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괜찮은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V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선을 쫙 그었을 때 여기 부분이 여기에 딱 안 맞는 거야. 그럼 엇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그리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은 안 드리고요. 차라리 그리실 거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봤습니다, 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지. 자, 아까 전에 엇갈려서 그리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은 같아요. 엇갈리게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약에 그렸잖아요. 얘랑 얘 사이에 하나, 얘랑 얘 사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보기 이쁘다는 거죠. 자, 요거 모양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게 훨씬 더 잘 그려 보인다는 거지. 이거는 뭔가 딱딱 맞으면서 뭔가 이거는 균형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물이 골고루 퍼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길이 여러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 있으면 영양분을 이렇게 막 골고루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게 힘들다는 거지. 같은 길로만 빠지니까 이렇게. 여기 사이는 누가 줘 도대체. 사이사이도 들어가는 애들이 좀 있는 게 좋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엇갈려서 그려주세요. 엇갈려서 나무편이랑 비슷합니다. 나무편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잎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도 괜찮고요. 이렇게 송편 모양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길다란 모양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민들레 같은 것들 있죠. 민들레 같은 애들은 약간 이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풀린 모양도 있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 했던 거랑 뒤에 하는 거랑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 앞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아까 그렸던 꽃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파리를 조금 그려줘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아까 그렸던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에다가 이파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줄기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그려주는 게 좋겠죠? 줄기를 저는 여기쯤 그릴게요. 이렇게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너무 그렇다고 얇아지면 부러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꽃잎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가운데 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양쪽에 그리는 게 아니라 얘도 번갈아 가면서 아까 설명했죠? 잎맥도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좋고 잎사귀 달려있는 것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두 개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 얘 그렸고요. 지금 나머지 애들이 자리가 좀 많지가 않아서 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기 똑같이 그려주고요. 아까 해봤던 거 해볼게요. 동그랗게 그려주고 가운데 선 긋고 왼쪽에 하나, 둘, 셋. 더 그어줘도 돼요. 더 길게 그리신 분들은 더 그으세요. 그리고 얘 사이에 하나, 얘 사이에 하나, 얘네 사이에 또 하나, 여기 사이에 또 하나. 요렇게요. 요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사이, 사이. 요렇게요.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꽃잎 그리실 때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두 군데에 잎이 붙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통 대부분은요. 이렇게 달려있기라기보다는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살짝 나온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점이 지금 2개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줄기가 2개가 나와가지고 연결돼 있다는 거야? 뭐야? 이상하잖아요. 줄기가 진짜 짧은 줄기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하게 그린다기보다는 한 점에서, 점 하나에서 출발을 하세요. 점 하나. 저 그래서 거의 점 하나에서 출발을 했죠.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점 하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 수 있게. 아시겠죠? 이게 훨씬 더 예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꽃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줄기가 조금 나 있고 거기에 이제 이파리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이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긴 하지만 저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하시고 해서 이렇게 저는 꽃을 그렸습니다. 자, 됐죠? 색칠 해볼게요. 색칠. 자, 색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레용 가지러 다녀올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해바라기부터 먼저 한번 칠해볼게요. 해바라기. 자, 우리 해바라기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자, 근데 노란색으로 하면 별로 안 예쁘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란색. 저 요거 무슨 색 쓸까? 요 노란색 그냥 일반 노란색 쓸 건데요. 요걸로만 색칠하지 말고요. 얘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을 할게요. 물론 얘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은 요 개나리 색입니다. 근데 색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한 단계 더 진한 색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란 말이죠. 귤색이요. 요렇게 2가지를 쓸 거예요. 2가지를 쓸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얘 진한 애로 갔다가 먼저 꽃잎에 무늬를 그려줄 거예요. 우리 꽃잎에도 보면 꽃잎 결이 있습니다. 결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그려줄게. 이거는 조금 날을 잘 세워가지고 세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하게 안 그리면 나중에 티가 안 나요. 너무 두껍게 그리면. 자,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노란색으로 색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요거 2개로 같이 칠해주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을 선을 그려주는 거죠. 꽃잎의 선, 여기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이랑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진하게. 여기 빠르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갖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자, 색칠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요렇게요.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꽃잎 안에 있는 요런 꽃결 같은 거를 내주시면 좋아요. 조금 더 비슷한데 좀 더 진한 색으로. 아시겠죠? 자, 저 요렇게 칠했어요. 자, 여기 안에 15분은 약간 고동색 갈색이거든요. 요 색 써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제 여기 꽃잎이랑 여기 꽃 줄기를 칠해줄 차례인데 여기도 한 가지 초록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빛이 바란 데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새파랗게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잎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색깔이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초록색만 칠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초록색 쓰세요. 제가 자꾸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거 색 종류가 좀 많은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랑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잎은요. 여러 가지 색으로 한번 칠해볼 거고요. 이 잎은 그냥 한 가지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한 가지로 밀었어요. 얘는 색깔 여러 가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보세요.
어떤가요? 이게 훨씬 낫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을 더 많이 써줬고 훨씬 더 뭔가 멋져 보이지 않나요? 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얘는 이거 그릴 때 그냥 이파리를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조금 뭔가 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색이 바래버렸고 여기는 파릇파릇하고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잖아요. 뭔가 생각 있어 보이지 않나요?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쓰라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줄기도 한번 칠해볼 건데 줄기도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할게요. 자, 요렇게요.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꽃을 끝냈습니다. 자, 해바라기는 요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내가 만약에 색을 더 쪼갤 수 있다, 더 많이 색을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더 좋죠? 뭐,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자, 얘 일단 끝났고요.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꽃 한번 칠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로 그냥 한번 칠해볼게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저는, 요 보라색이랑요.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여기 안에다 무늬를 또 낼 거예요. 무늬를 또 낼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요만큼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됐죠? 여기가 조금 짧네. 됐다. 됐죠? 이제 나머지 부분 이걸로 한번 칠해볼게요. 가운데는 무슨 색으로 하지? 가운데는 그냥 분홍색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어때요? 이거 그냥 한 가지로 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옆에 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옆에 거는 얘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고 얘는 칸 나눠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얘는 비슷한 색깔 두 가지를 고르겠습니다. 파란색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요거랑 조금 차이를 낼 거야.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안쪽에다가 얘 진한 애로 갖다가 얘 둘 중에 얘가 더 진하죠? 얘가 더 진하니까 이 진한 애로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색칠을 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꽃잎 모양처럼 뭔가 그라데이션, 뭔가 쭉 연결되는 느낌 줄 거거든요. 근데 꼭 막 엄청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진한 거야. 근데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만 칠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길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해볼게요. 자, 요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 이걸로 갖다가 다 칠해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노란색, 빨간색 해야겠다. 여기도 그냥 안 칠할 거야. 뺑뺑뺑 하고서 노란색을 섞어줄 거야. 봐보세요. 여러분 색계가 다 다르잖아요. 색깔만 잘 선택하고 방법만 좀 잘 알면 우리 꽃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언제 그걸 다 외워? 나도 못해. 그거 언제 다 해요? 난 천재도 아닌데 식물학자도 아니고 식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언제 다 외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내자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어내면 됩니다. 저 나머지 것들은 안 칠할 거예요. 안 칠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칠해보시고요. 그리실 때도 저는 다 똑같은 크기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여서 작게는 안 했어요. 조금 크게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크게도 해보시고 좀 작게도 해보시고 중간 크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요리조리 꽃잎 모양이나 가운데 동그라미 크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색칠까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주면
굉장히 멋있는 꽃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꽃 그리는 거 이제 요거 그만합시다. 요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급할 때나 요렇게 하세요. 급할 때. 근데 만약에 꽃을 많이 그려야 되거나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그려보자 이거죠. 아시겠죠? 진짜 그림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림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연필로 그리신 다음에 바로 색칠을 하지 마시고요. 매직선으로 갖다가 따라 그리고 나서 색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매직선으로 갖다가 따라 그리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정돈이 돼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거를 연필선으로만 그려놓고 칠하게 되면 되게 많이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연필선이 어쨌든 뭐 크레파스나 색연필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크레파스나 색연필이 연필선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튀어나갔다?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려놨던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방법이 다 있기는 한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꾸 삐져나간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림이. 그러면 매직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 그리고 해보세요. 연필로 그린 다음에 매직으로 따라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색칠해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매직으로 따라 그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쁘게 잘 정돈해서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재료도 잘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매직의 장점은 그거예요. 선이 뚜렷하게 진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내가 재료를 하나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나쁘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친구들은 매직으로 한번 따라 그리고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꽃 그리는 거는 꼭 한 번씩 다들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볼게요. 꼭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녕.